네, 2025년 2-2문을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이 문제도 그 이제 대졸로 다 가냐, 고졸로 다 가냐라는 이제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 왜 대졸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음 1에서 그러니까 중문제 1번에서요. 현재 통합균형이 된다. 그러니까 분리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업의 제안이 실패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기업은 어떻게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 라는 걸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 가중평균인 5대5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H형과 L형 각각이 선택할 전략, 그러니까 좋죠. 대학을 갈 것인가, 대학을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기술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앞단에 제가 이제 출제자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비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이 제안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임금을 제한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요만큼의 지금 서로 남는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위에서 올라가서 한번 답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고생산성과 저생산 간의 교육비용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서 통합균형이 발생했다 해서 이런 동그라미로 체크해 주시는 거는 출제자 혹은 채점자 분들한테 가독성을 높이는 좋은 스킬이고요. 자, 그리고 기업은 고생산성과 저생산성 간 생산성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별 구성 비율을 적용한 단일 평균 임금을 아래 수식과 같이 설정한다 해서 이렇게 5대5로 가중치를 주는 거고 이게 6대4로 나오면 0.6, 0.4 해서 이 합계가 1이 되는 평균이 가중평균이고 그 똑같이 두 집 단위다 그러면 5대5, 세 집 단위다 그러면 3분의 1씩 들어가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32.5가 나오고 이거를 빨리 채점을 하고 채점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땡땡하고 32.5 이렇게 크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고생산성형인 H형과 L형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면 일단은 32.5를 받더라도요. 4를 차감하더라도 28.5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지금 저생산성도 32.5를 받더라도 6을 차감해도 26.5라는 게 나오는데 둘 다 고졸로서 수익인 25%보다 크기 때문에 둘 다 또 남는 장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명예 효과로서 고졸보단 대졸이 낫지 않냐 이렇게 설명해도 틀린 건 아닌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제가 이 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우리 노동경제학 레이버 이코노믹스라고 되어 있는 책에는 여기까지 그 이론이 나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원서를 몇 권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퍼스널 이코노믹스라는 책에는요, 이 정보경제학, 노동경제학을 찍고 또 이걸 정보경제학 쪽으로 응용하는 그 텍스트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나온 게 이 시그널링 모형이었어요. 그럼 이 시그널링 모형은 보시면 이 생산성별로 두 가지 그룹이 나와서 이 사람들별로 그 전략을 선택하는 게임이 나오는데 그게 유명한 게임 이론이고 게임 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당연히 이제 그 뭐 대학을 가는데 죄수하고 상관이 없지만 선택을 하게 될 때 그 상대방의 선택에 대해서 영향을 분명히 받는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요. 자, 둘 다 지금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럴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고졸로 남으면 코스트가 제로니까 순수익이 32.5 아니냐. 그러면 완전히 더 순수익을 풀로 땡길 수 있고 그러면 차라리 고졸로 가겠죠. 자, 이게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만약에 상대방 집단이 시쳇말로 배신을 때리고 대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은 여전히 묵시적으로 대졸이 고생산성이란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갈 거예요. 즉 채용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나만 고졸로 남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대졸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짜고요. 서로 완전히 짜고 우리 그냥 고졸로 남자라고 하게 되면 기업은 선택지가 고졸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32.5라고 하는 큰 수익을 남기는데 상대방이 배신을 때리게 되면
그 사람만 대졸 이퀄 고생산성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이 채용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대졸로 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숫자 게임이라기보다는 이 전략 게임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그 해설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좀 이제 원성이 있을까봐 넣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저는 이제 현직을 떠난 강사잖아요. 그 이제 비공식적인 뭐 유튜브에 공개하니까 비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학원가는 아니니까 비공식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대졸로 가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 비교적 간단한 2-3은 같이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과적으로 이게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교육 비용이 너무 싸서 그래요. 그래서 무상 교육에 대해서도요, 당연히 전 국민이 교육비 안 들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 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그 이제 중학교까지는 무상 교육이잖아요. 자, 그거는 필수적으로 중학교 수준의 학력은 국민이 달성해야 된다라는 사회 정책적인 어떤 이제 합의가 있어서 그렇고, 여기는 대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너무 많이 하면 다들 대학을 가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른바 학력 인플레이션 해서 신호로서 작동하지 않으면 생산성과 무관하게 대학 진학이라는 과다 교육 투자가 발생한다 해서 7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요, 그냥 간단하게 7점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과다 교육 투자는 교육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을 넘습니다. 요게 대학 교육의 이제 후생 손실에서 그 마지널 베너핏으로 설명하는 사회적 그 편익과 한계 편익과 그 개인적인 사적 한계 편익으로 해서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걸 적기에는 배점이 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 교육 수준 양을 넘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이렇게 후생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그리실 필요는 없고, 멋있는 말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모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된다. 이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충분히 만점을 받으셨을 겁니다.